자, 이제 부정적분 갈게요. 이제 부정적분도 나오고 정적분도 나오는데요. 교과서 순서적으로는 부정적분을 배우고 정적분을 배우는 게 맞지만은 원래 역사적인 발생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일단 원래 정적분이 먼저 오고 그 정적분 계산을 위해서 부정적분이 약간 도구처럼 나온 거예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일단은 부정적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뭐냐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야, 얘들아. 미분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분을 하는 그 연산을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받아들이기 되게 쉬우실 거야. 뭐냐면은 x제곱을 만약에 미분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2x가 되잖아요. 그죠? 네. x제곱 플러스 1도 미분하면 2x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7도 미분하면 2x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어떤 것을 미분해서 2x가 되는 게 하나가 아닌 거 알겠지? 되게 다양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근데 그네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뭐야? 무조건 x제곱까지는 다 공통이야. 그지? 근데 뒤에 이제 상수 쪽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c라고 얘기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미분하면 죄다 2x가 되니까 거꾸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거꾸로, 미분 역연산이기 때문에 얘를 부정적분하면 누가 나온다?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많아가지고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2x를 부정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여기가 2x가 될 거고, 여기 dx라고 쓰시고, 얘를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적분 기호입니다. 적분 기호고요. 인테그랄 뭐 이렇게 읽어요. 뭐 인티그럴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야 자기 마음이야. 일단 알겠지? 그렇게 적분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이거는 부정적분을 하는 기호구나. 나중에 정적분이 되면 여기 어떤 숫자들이 써질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적분 기호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2x. 2x는 이제 적분 당하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피적분 함수라고 부른다.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x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x에 대한 적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변수를 x라고 지정했을 때의 적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적분 변수를 얘기해요. x에 대한 적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x제곱 플러스 c,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함수라고 불러. 원시함수라고 부르고, 요 플러스 c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 정도의 용어들은 일단 알고 가야 돼. 됐지? 자, 피적분함수, 적분기호, 인테그랄, 그 다음에 이건 적분 변수가 되고, 이 자체를 원시함수라고 불러. 알겠지? 그리고 이 c는 적분상수 c야. 근데 그 c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숫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게 거기 아래에 있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부정적분과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표현법 하나를 이제 익혀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익혀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미분을 할 때는 이런 프라임을 많이 썼어요. 그죠? y 프라임, y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f 프라임 x, fx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해를 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동시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접근을 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였던 이제 뉴턴의 방식이고, 아시겠지?
이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도 따로 있긴 있거든 일단.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자,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dy dx 이렇게 읽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dx dfx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어?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잘 봐봐. 얘는 그냥 미분했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수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는 정확하게 지칭이 없어. 예를 들어 만약에 변수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만약에 독립변수가 하나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만약에 변수가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이과생들은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이 라이프니츠 스타일의 미분법을 우리가 또 많이 쓸 거야. 표기법 자체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같이 기억하고 계셔요. 일단은 무슨 뜻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잠깐 그냥 첨언을 좀 하자면 얘는 의미적으로 얘예요, 여러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합니다. 자, 얘들아 이게 뭐였냐? x 증가량이지. 얘는 y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냈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보냈어. 그지? 그럼 얘도 굉장히 작은 무한소가 되고 얘도 굉장히 작은 무한소가 돼. 무한소라는 말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지? 0은 아닌데. 맞아? 얘가 이제 사실상 누구랑 똑같냐면은 dx분의 dy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dx는 굉장히 작은 무한소 값이야. 0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y 증가량인데 그 y 증가량이 굉장히 작아서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둘의 약간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을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치면은 델타 x는 x 증가량이니까 여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델타 y는 뭐가 돼? 이 부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델타 y가 실제 함수값의 차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 dx분의 dy dx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아져. 그래서 뭐로 바뀌어? dx로 바뀌는 거는 델타 x나 dx나 별 차이가 없어. 알겠지? 다만 차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값인 건데 그게 이제 극한을 취해졌으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0으로 가는 어떤 무한소의 값이다라는 것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가 좀 다르냐면 이 dy랑 델타 y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델타 y는 실제로 y 값의 차이잖아. 근데 여기서 dy는 실제로 y 값의 차이가 아니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알겠어?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dy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그러니까 dy dx는 사실상 뭐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 그때 봤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얘가 한없이 0으로 가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델타 x랑 dx는 거의 같은 개념. 단지 얘는 0으로 가는 중인 거야. 알겠지? 무한소값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델타 y랑 dy는 약간 비슷한 듯한데 느낌이 살짝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만 좀 차이로 갖고 계시면은 아무런 오해 없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일단은. 알겠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걸 말씀드릴게. 부정적 분이랑 이제 미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선후 관계야. 그러니까 부정적 분이랑 미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라며.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거든. 근데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아주 약간 달라진단 말이야. 그 차이점을 한번 보자는 거야. 자,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렇게 했다라고 치자 여러분. 알겠지? 얘를 했다고 생각해봐. 봐봐. 이 말은 이런 거야. fx라는 함수를 먼저 뭐부터 했니? 적분부터 한 거지. 부정적분부터. 알겠지?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 거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과 미분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대신에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좀 나중에 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퉁쳐지겠죠. 퉁쳐져. 왜? 서로 역연상 관계니까. 알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fx가 나오는데 그 fx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fx가 그대로 나와. 왜냐하면 봐봐. 얘를 만약에 내가 적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부정적분 하면은 얘를 부정적분한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뭔지는 몰라 지금은. 그럼 그냥 그거를 라지 fx라고 얘기해 보자고. 알겠어? 예를 들어서 아까 EX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X 제곱이 되는데, 그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니까 뒤에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잖아 원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를 마치 fx 같은 함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누가 붙는다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끔 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한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미분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c는 미분하면 0으로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다시 누구로 돌아와? 그냥 fx랑 똑같은 거 맞지? 이해돼? 그래서 다시 누가 돼? 그냥 fx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다시 미분을 나중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지? 순서를 좀 바꿔보자.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두 번째는 얘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아시겠어? 어떤 느낌이야? fx라는 함수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갖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차피 얘랑 역연상 관계니까 거의 대부분 퉁쳐질 텐데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적분상수 C를 달고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먼저 미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f'x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적분을 한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적분상수 C는 항상 붙으면서 나온다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C가 붙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적분을 나중에 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서 적분상수 C가 붙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붙지 않는다. 이 정도만 차이로 갖고 계시면 된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이제 공식. 여러분 적분은 공식이 거의 없어. 알겠지? 거의 없어. 지금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딱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공식으로 갖고 계시면 계속 그냥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봐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x의 n승에 대한 적분을 할 거거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하고 싶냐면 얘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 적분하면 뭐가 될까?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여기서 이 n은 현재 지금 자연수인 상태고, 오케이?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 물론 0도 되기는 되는데 뭐 그거야 뭐 어차피 0이면 상수니까 이렇게 쓸 필요도 없겠지. 일단 이렇게만 갖고 계십시다. 자, 그러면 봐봐. 얘를 부정적분한 게 얘잖아 지금. 얘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싶은데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쟤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생각해 봐.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잖아.
하나 차수가 떨어져서 n제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n 플러스 1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n 플러스 1이 또 앞으로 튀어나가잖아. 차수는 떨어져서 n승으로 맞춰지는데. 근데 여긴 그게 없단 말이야. n 플러스 1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앞에 상수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걸 적분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적분상수 C는 붙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그냥 외워두셔야 돼. 됐지? 봐봐, 다시. 여러분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차수를 올리고, 알겠지? 차수를 올리고 그 올린 차수의 역수를 곱한다. 아시겠어?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 만약에 인테그랄 x의 4제곱 dx를 했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5분의 1 x의 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해됐죠, 여러분? 네.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이고, 자, 두 번째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의 n제곱 dx. 얘도 해봅시다. 자, 공식 외워야 될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1번이랑 2번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일단 얘가 무조건 1차식이어야 돼. 알겠어? 2차식, 3차식이 되면 여러분 못합니다. 오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마찬가지야.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어야 되겠지. 맞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차수는 떨어지고 n승이 됐고, 그지? n 플러스 1 나갈 거고, 그지? 근데 그거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맞아? 근데 원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나가고 이거 차수 떨어지고 앞으로 나가서 퉁치고 원래 이거 미분해가지고 다시 곱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a잖아, a. 알겠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앞에 a가 또 붙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누가 필요해? a분의 1이 필요하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거 차수 하나 떨어졌고 나가서 이거 없어졌고 원래 이거 미분해서 곱하기를 할 거니까, 그지? 곱하기 하면 a분의 1이랑 같이 없어져서 요 식이 나오겠지. 맞지? 적분상수 C는 이렇게 붙여주실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패턴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 인테그랄 만약에 3x 플러스 4의 5제곱 dx를 하고 싶은 거야. 적분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 3x 플러스 4의 6제곱 들어가고 6분의 1 갖다 곱할 거고, 요거 미분한 거에 역수를 앞에다가 곱해 주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는 게 맞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만약에 세제곱을 방금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4제곱 만들고 앞에 4분의 1 곱하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역수를 취하면 2x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실제로 해보시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안 나와. 알겠어? 왜냐면 봐봐. 이거랑 이거의 함수가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지금? 곱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를 미분하려면 어떻게 돼? 곱해미분법이 적용돼야 돼. 맞아? 그럼 앞에 거를 미분했다고 치면 4가 튀어나가고 만약에 얘만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4 튀어나가고 없어졌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죠. 2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되니까 여기 2x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이렇게까지 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하기 또 뭐가 있어? 이번엔 얘를 내버려 두고 얘를 미분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상부터는 안 됩니다. 됐지? 철저하게 여기가 1차식까지만 허용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산상의 성질을 봅시다. 자, 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거의 부정적분 쪽은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인테그랄 kfx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적분 변수가 x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k는 그냥 어차피 상수야, 상수. 실수배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서 계산을 해도 괜찮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중에 가면 정적분으로 가면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합의 기호로 바뀐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은. 알겠어? 그러니까 합의 기호 하면 누가 떠올라? 시그마 떠오르죠.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냥 고스란히 똑같이 갖고 있어요. 실수배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쪼갤 수 있고 대신 곱하기 나누기는 마음껏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그마 그런 거 안 되잖아. 맞지? 같은 논리야.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인테그랄 fx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dx가 있다고 치면 두 개를 더하거나 뺀 함수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각각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그냥 이건 성질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만 설명드리면 거의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건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저기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은 거기 71페이지 한번 가봐. 거기 메모 페이지에다가 정리하자. 제가 두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분 변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합시다. 적분 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테그랄 만약에 x제곱 플러스 t제곱의 dx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x, x에 대한 적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x가 아닌 다른 문자는 죄다 그냥 숫자 취급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7x를 미분하면 7이 되잖아. 그러면 거꾸로 7을 부정적분하면 7x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를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그냥 x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t제곱 x가 될 거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t제곱의 da야.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누구야? 적분 변수가 a라는 얘기죠, 여러분. 알겠지? a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a가 없으니까 얘가 죄다 그냥 숫자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t제곱의 a에다가 적분상수 c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적분 변수 잘 보시고 적분하시면 되겠고 일단.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분상수 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문자가 꽤 등장을 하는데 문자의 종류가 크게 세 개거든요. 수학에서 쓰이는 문자의 종류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수형 문자가 있어요. 그죠? 변수형 문자가 있어요. 무슨 x, y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상수형 문자가 있어. 혹은 미지수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이미 고정된 값이긴 값인데 그냥 문자로만 표현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 a, b, c가 죄다 상수형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상수형 문자도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이제 부정형 문자가 있거든요. 부정형 문자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집합이랑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n이야. 근데 n은 정수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지금 부정형 문자라고 보는 거예요. n에 정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짝수라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짝수잖아.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2n 플러스 2를 했어. 이거랑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지. 이거랑 의미가 다르지 않잖아.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2에 n 플러스 1로 하면 어차피 n이 정수였기 때문에 n 플러스 1도 정수인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2n으로 간주하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적분상수 C가 약간 이런 타입의 문자라는 거야, 일단. 알겠어? 그 C가 아까 뭐였어?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 전체를 대변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인테그랄 x제곱 dx 플러스 7이야, 여러분. 이렇게. 응? 그러면 얘를 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고 거기다가 7을 더했잖아. 맞지? 근데 이 C가 뭐라고? 어차피 실수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어떤 실수인지 모를 뿐이라고. 그냥. 됐어? 그러면 이거랑 합쳐서 그냥 C라고 하면 어때? 같은 거지? 모르는 어떤 숫자에다가 7을 더해도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C라고 갈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x제곱 dx랑 x세제곱 dx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원래 여기서 각각 나오면 여기서도 적분상수 C가 나오고 여기서 적분상수 C가 나오지. 근데 꼭 그걸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란 얘기야. 그냥 한 번만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4분의 1 x 4제곱에 그냥 플러스 C 이렇게 그냥 갈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네, 무슨 말인지. 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여기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야.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그냥 라지 fx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옳은 것을 찾으래요. 기억. 2x 플러스 스몰 fx의 dx는 x제곱의 라지 fx의 플러스 c가 되느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지. 여러분 보시기 어때 이거는? 맞는 게 맞죠? 이게 더하기니까 각각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2x 적분했더니 x제곱 되는 거 맞고 fx 부정적분하면 라지 fx 되는 거라고 지금 세팅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될 거고 적분상수 C는 항상 따라 붙는 거니까요. 맞죠? 네.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인테그랄 2x fx의 dx x제곱 라지 fx 플러스 c야. 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 지금 보니까 얘를 적분해서 이렇게 된 느낌이고 맞잖아?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해서 이렇게 된 느낌이거든? 그러면 과연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적분이 각각을 적분한 거를 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c 한 거랑 같냐 이거거든 지금. 맞아? 우리가 봤던 인테그랄의 성질 중에 그런 건 있어 없어? 없어. 자, 아까 말했지. 인테그랄을 쪼개거나 뭐 하고 싶으면 철저하게 실수배랑 덧셈 뺄셈에서만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곱하기에서는 함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색안경을 놓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 이게 그럼 틀린 거냐?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될 거냐? 그러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지는 모르잖아. 자, 오해하시면 이런 게 있어. 봐봐. 나도 예전에 맨 처음에 적분 공부했을 때 약간 이런 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 뭐냐면은 미분은 모든 함수를 미분하는 게 가능하죠. 곱하기가 돼 있어도 미분할 수 있거든요. 합성이 돼 있어도 미분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여러분 어차피 이과생들은 나누기가 돼 있는 것도 다 미분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적분은 그거의 거꾸로니까 내 머릿속엔 그런 게 있던 거야. 뭐냐면은 미분이 다 됐으니까 적분도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알겠지? 적분은 대부분 다 못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아시겠지? 역연산이라고 해서 미분이 다 됐으니까 적분도 다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곱, 적분 이런 거 없어. 곱의 미분은 있잖아. 곱, 적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일단은. 아시겠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냥. 왜 미분은 자유로 자제로니까. 됐어요? 얘를 미분하자고. 그럼 앞에 거 미분이니까 2x고 뒤에 건 내버려 뒀고. 내버려 뒀고 이거 미분할 거 아니야? 스몰 fx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게 나왔어? 아니 다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니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자, 볼게요, 여러분. 라지 fx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시죠, 어차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처리되어 있는 거 적분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상 이거 자체를 적분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뭐야?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밖에는 없어. 알겠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건 냅뒀으니까 1 라지 fx 여기 있잖아.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할 거니까 x 스몰 fx 맞죠? 이해돼? 그러니까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됐어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 자, 함수가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gx가 3x 플러스 2인데 이거랑 같대요. fx 곱하기 gx랑 같대요. 그때 라지 f 0을 구하래. 라지 f 0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이 함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함수가 필요해. 근데 난 저 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적분한 게 원치 않고 그냥 얘 자체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랄 없애야 되잖아. 그 인테그랄 없애는 방법, 좋은 방법 뭐야? 역연산을 가는 거지? 미분하는 거지? 양쪽을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아 얘랑 얘랑 없어진다며. 그리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도 C도 어차피 안 생긴다며.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온다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라지 fx가 될 거고 얘는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f'x 곱하기 gx 플러스 fx의 g'x가 되겠죠. 그럼 함수를 만들어냈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란 얘기거든 지금. 됐지? 그러니까 f'0 곱하기 g0 f0 g'0 저기다가 다 계산해서 집어만 넣으면 되잖아. 맞죠? 네. 이거 미분하면 2x니까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거 0이지. 그지? 그럼 여긴 더 이상 할 거 없고 f0은 마이너스 1이고요. g' 이거 미분하면 3이니까 0 집어넣어도 3이잖아. 그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되죠? 네. 다시 내가 원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적분 기호 때문에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면 되는 거야. 왜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 식이 무슨 식이었기 때문에?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이거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까? 이건 미분하면 안 되는 거야. 두 식이 똑같은 식이 아니잖아. 항등식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하려면 그 식이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어야 양쪽을 똑같이 미분해서 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건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양쪽을 똑같이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자.
자, 3번. 자, 이렇게 있는데 라지 fx가 dx d 인테그랄 x fx래요. F3 뭐니? 약간 장난 같은 문제죠. 지금으로서는. 지금이니까 이제 나오는 문제긴 한데. 자, 뭐야? 결국 이 함수를 적분 후 미분이거든?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적분상수 C 붙일까 말까 얘들아? 안 붙이는 거 맞죠?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저 라지 fx가 xfx인 거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라고 한 거니까 그지? 3f3을 구해주시는 게 맞아. 알겠지?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잠깐 휴식했다 다시 이어서 합시다.